이슈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9차 한미 정상회담이 개장 전에 진행이 됐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시장에 남긴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서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좀 지속을 하면서 미국의 LNG 가스 수입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대북 문제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었죠. 이 북한은 오랫동안 핵실험을 안 했고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 의견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만 확인하는 정도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충환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이어가지고요. 또 빠르게 뉴스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영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CVID를 제기하고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서는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약간의 갈등 또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무기 추가 구입 문제 또 미국에 대한 경제적 투자 확대 그리고 LNG 수입 확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미 관계에 보다 더 강화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영내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지만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언급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소미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민 청구서가 지소미아가 아닌 방위비랑 군사장비 쪽이었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내놓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포커스가 살짝 이쪽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쪽으로 조금 더 맞춰져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금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볼 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만약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건 큰 뉴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관련해서 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오고 갔을 가능성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약간 의문이 제기됐던 한미동맹의 약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지속적인 강화에 대한 확약을 이렇게 해준 것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비핵화 방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그동안 포괄적인 합의에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대책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인 합의에서 단계적인 이 방안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동안 리비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제재를 해제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 새로 채택되는 방식은
포괄적인 목표는 합의를 하지만 진행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하는 것을 다수 도입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는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이 첫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그 철도 공동체 문제, 에너지 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 또 불가침 문제 이런 것들 아마 설명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각국이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자유무역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기후 변화와 또 지뢰 제거와 같은 이러한 평화 제안 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1년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미국 방문이 이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동안 북한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볼턴을 해임한 것이라든지 FFVD 방식으로 이렇게 미국이 전환함으로 해서 북미 그 실무회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아주 세계적인 이러한 그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 한국의 그 남북 관계도 그동안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획기적이라거나 혹은 진전이 있었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대화에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아주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충환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마무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부분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에 좀 진행이 돼서 1시간 약간 넘게 65분간 대화가 펼쳐졌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하나 둘씩 현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까지 팩트체크해봤다면 이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될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내용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좀 기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네.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봐요. 저도 보도를 보면서 약간 뭔가 아쉽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지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애시당초 볼턴 보좌관을 딱 경질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기대를 좀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결국에는 만나서 약간은 원론적인 얘기들만 좀 한 상태고, 또 그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북한 얘기도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뭐 방위비 분담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걸 보게 되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한 듯한 그런 느낌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 보면서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북한 문제는 정말 너무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그냥 그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어떤 상황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역시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한국과 미국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고, 북미 정상에서 뭔가 네. 좀 획기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남북경협주들은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날 뻔했고 그쵸. 내가 노벨 평화상을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방위분담금 뭐 우리나라 거 더 사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자율주행도 투자를 하고 뭐 LNG도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조금은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 그러면 시장 반응부터 볼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도 느끼는 건지 뭔가 좀 시세가 시큰둥한 것 같거든요. 애시당초 이제 작년에 워낙에 이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 또 이제 없던 재료가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엄청난 시세가 났었죠. 그러나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있은 후에 결렬이 됐고 그러면서 이 북한 핵 문제가 참 풀기가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걸 그동안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난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뭐 많이 가라앉은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좀 더 기대감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오늘 장세는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관망 분위기, 혼조 장세가 일단 나오는 모습이고 대북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소폭 이제 뭐 약보합선 출발 후에 지금 또 이제 음목이 소폭 나와 있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도 아직도 큰 뭐 기대는 좀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는요.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남북경협주에 대한 수혜주, 남북경협주가 단기적으로 수혜주지만 네. 장기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뭐 북한이 개방 정책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호재예요. 네. 크게 보게 되면. 근데 거기까지가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대북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만한 네. 재료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 말로만 가지고 뭐 북한이 네.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의지가 북한한테는 그래도 뭔가 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네. 미국 무기 구매라든가 뭐 이런 재료들만 나왔기 때문에 뭐 증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어떤 이슈적인 내용들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고 나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쪽이 개성공단하고 이 금강산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 카드를 내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조금 이쪽도 약한 것 같고 어제는 또 DMZ라든지 SOC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던데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뭐 지금 뭐 북한 이제 지소미아 얘기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뭐 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뭐 실질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들은 뭐 나와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종목업 개성공단 얘기 자체도 일단 뭐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만큼 네.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일단 대화가 좀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 없는 상태고요. 일단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남북 한간이 만나거나 북미가 만나서 가장 먼저 대화를 하고 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성공단 이제 재가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대체로 약보합선에서 네. 혼주 장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 기존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빅딜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죠. 우리가 뭐 니들 제재를 해줄 테니까 네. 니들 과감하게 뭐 핵을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빅딜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존 볼턴 보좌관이 해임되면서 이제는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듯이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북한의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북한에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에서 수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나가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단계적인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거나 가능성을 좀 강하게 부각시키게 되면 아마 대북 관련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걸로는 시장이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상태는 아니니까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질 때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현재 시점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으로 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약간은 좀 관심을 걷어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죠. 지금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노이 회담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동안 이제 거의 얻어낸 것도 없이 결렬이 된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회담 제의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볼턴 부장관을 해임을 하면서 이제 대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이제 북미 실무 회담이 추진이 되면서 이제 연말이라든가 이때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종목군이라든가 시장 자체는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재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중간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무회담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 가지고 할 거고 또 언제 하고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하노이 회담 후에 최악의 상황이었었죠. 그 상황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이 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기 직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을 해임을 하면서 미국이 바뀌기 시작했고 북한도 그동안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미국에 대한 대화를 제외를 했던 만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재료 자체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어도 지금 9월 달 정도까지는 이제 대북 관련주의 재료는 살아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말 정도 북한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9월 말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대북주들의 흐름은 회담 자체가 완전히 결렬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